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여름 이적시장의 미친 이적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히샬리송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하피냐와 같은 25세 브라질리언이고 똑같이 788억에 2022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팀을 옮겼습니다. 히샬리송이 하피냐를 제친 것은 옵션 부분에서 70억 정도 더 비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이라는 짠물 클럽에서 이처럼 많은 돈을 쓴 건 유례를 찾기 힘든데 역대 순위를 보면 명단이 화려합니다. 운돈벨레 850억 1위를 시작으로 다비손 산체스, 에릭 라멜라, 솔다도 모라순입니다. 그야말로 대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선수가 거의 한 명도 없는 게 현실. 이처럼 돈을 많이 쓰면 망한다는 설레가 많아서 히샬리송에게 쓴 이적료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이 앞서 이야기한 선수들과 다른 점은 이미 EPL 무대에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영입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시즌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줄 수 있는 꾸준함 때문에 토트넘은 선택을 했고 실제로 2022-23 시즌 리그 초반 팀에 빠르게 녹아드는 모습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9위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아버지 홀란드의 영입 이후 20년이 지나 아들이 맨시티에 입단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800억이란 엄청난 거금을 손에 쥐었지만 홀란드 이전에 산초가 1000억, 우스만 덴벨레를 1300억에 팔아치우는 등 거상의 면모를 이미 보여준 상태였습니다. 홀란드의 이적료가 1500억을 넘길 거란 예상도 많았지만 의외로 방출 조항이 800억이었고 맨시티가 이를 베팅한 것입니다. 물론 에이전트 수수료와 보너스까지 합치면 1100억을 넘기지만 순수 이적료만 보면 생각보다 싼 가격. 페페가 1000억이고 운돈벨레가 850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8위는 쿠쿠렐라입니다. 브라이튼에서 유독 돋보였던 이 풀백은 여름 이적 시장의 한 매물로 등극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풀백이 귀해진 만큼 빅클럽들의 관심도가 올라갔고 첼시뿐만 아니라 맨시티도 이 이적 경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가 600억까지 제한하려다 8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에 포기하면서 첼시로 급선회되었죠. 왼쪽 측면 풀백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가격인 885억으로 첼시에 합류했습니다. 역대 2위는 강간 사건으로 현재 보기 어려워진 벤자민 맨디의 780억. 첼시는 이미 벤치렐이란 수익급 풀백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상 이후 폼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딱 맞는 선수를 영입한 셈. 그간 풀백들이 첼시를 먹여 살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쿠쿠렐라에게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7위는 데 리흐트입니다. 아약스 시절 유럽 최고 유망주에게 주는 골든보이상을 수상을 했던 데 리흐트는 많은 기대감 속에 유벤투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성장기와 맞물렸지만 너무 천천히 성장을 한다는 게 아쉬웠죠. 그래도 꾸준하게 팀 내에선 수비 에이스로 유벤투스에 헌신했고 바이에른 뮌헨이 간만에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908억. 유벤투스는 세리 A 최고 수비수로 등극한 브레메르를 영입했기에 데 리흐트를 놓아줄 수 있었죠. 뮌헨의 단장 브라쪼는 흐르벤베르흐, 사디오 마네 그리고 데 리흐트까지 폭풍 영입을 했고 단숨에 뮌헨 팬들의 민심을 얻었습니다. 데 리흐트가 영입되기 전 뮌헨은 수비 리딩할 인재가 부족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뮌헨은 과거와 다르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연으로도 많이 부각된 모습. 분데스리가에 데뷔하고 역시나 무난한 모습을 보인 데 리흐트는 메넨글라드바흐전 상대 얀조모 골키퍼가 말도 안 되는 선방을 펼치자 스트라이커로 투입되면서 팔방미인스러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6위는 알렉산더 이삭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고 뉴캐슬이 엄청난 돈을 부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이삭을 900억 넘게 주고 산 것인데 뉴캐슬의 야심을 그만큼 보여준 것이었고 이제 팀을 만들어가는 중인 뉴캐슬의 입장에선 190cm가 넘는 피지컬에 존재감을 품을 수 있는 적절한 선수를 영입한 것입니다. 뉴캐슬 구단 역대 최고액으로 입단한 이삭은 원래 맨유 입단이 유력했지만 에이전트의 조언을 듣고 뉴캐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난 시즌 스페인 리그에서 6골 2도움을 기록했던 이삭은 리버풀전 첫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려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습니다. 이런 모습은 숱한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했던 스웨덴 선배 질라탄과 매우 흡사한 모습. 제2의 질라탄이라는 타이틀에 따라다녔던 이삭이 뉴캐슬에서 포텐이 터질 수 있을까요? 그의 커리어 하이는 2020-21 시즌 라리가 17골이었습니다. 5위는 가세미르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5회나 제패하며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름을 날린 카제미로가 맨유행을 선택하리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카세미르는 이런 맨유의 매력을 느꼈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동안 메토민이 프레드로 이루어진 중원을 보다 카세미르를 보자 맨유 팬들은 행복해할 수밖에 없었죠. 카세미르가 기록한 958억의 이적료는 30대 이상 선수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1위는 2018년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갈 때입니다. 카세미르의 이적료가 비싼 돈이긴 하지만 맨유 입장에서 팀 내에서 가장 시급한 포지션을 채울 선수였고 월드클래스급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랭키 대용 이적설로 지쳐버린 팬들 마음까지 채워준 금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4위는 다르윈 누네스입니다.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을 리버풀이 1000억을 넘게 주고 사왔습니다. 기존의 마누라 조합 중 마에 해당하는 사디오 마네가 팀을 떠났고 피르미누의 폼이 떨어져 가고 있던 가운데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한 것입니다. 측면 공격수에 살라와 루이스 디아즈를 두고 전방 원톱에 누네스를 두겠다는 생각. 이적 시장 막판에 유벤투스에 아르투를 임대하긴 했지만 누네스의 이적료를 몰빵한 느낌이 크다는 평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욱 미드필더진의 약화가 두드러진 상황에 누네스가 얼마나 팀의 승리를 안겨줄 만한 골을 넣어주냐가 관건. 리그 초반 퇴장으로 3경기를 쉰 누네스는 누구보다 굶주려 있는 상황입니다. 3위는 추아메니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팀의 기둥이던 카제미르를 쿨하게 떠나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추아메니라는 엄청난 재능을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중앙 미드필더까지 두루 소화 가능한 다재다능함까지 갖췄고 무엇보다 30대 중반에 가까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를 보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까지 담겨져 있죠. 발베르데라는 젊은 미드필더에 가마빈과 추아메니까지 합세한 레알은 다시 엄청난 미들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추아메니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압박 능력인데 큰 무대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아라멘디, 요비치, 아자르 영입 때와 비교하면 수준이 다르다는 평이 많고 레알의 공격 전개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게 리그 초반 분위기. 22살이란 사교적인 나이와 183cm의 안정감 있는 피지컬, 넓은 시야까지 갖춰 레알이 너무 좋은 영입을 했다는 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웨슬리 포파나입니다. 반다이크, 맥과이어에 이어서 잉글랜드 최고급의 이적료를 기록한 레스터시티의 포파나. 첼시의 센터백은 2022년 여름 영입한 포파나와 쿨리발리 조합으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0살에 가까운 티아고 실바의 체력적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중볼 싸움에 밀리고 있는 첼시 상황에 190cm의 포파나가 절실합니다. 2000년생으로 경험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는 포파나는 19살 때 500억으로 레스터시티에 갔을 만큼 어린 시절 때부터 슈퍼 유망주였습니다. 물론 레스터시티가 구입할 때 19살에 500억을 태운다고 말이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포파나는 2년 동안 이를 증명해냈고 첼시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안토니입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아약스로부터 옵션 포함 총액 900억에 샀을 때 축구 팬들은 경악을 했는데 이로부터 한 달 뒤 맨유는 다시 아약스로부터 안토니를 1288억에 구매합니다. 이는 맨유만 놓고 보면 폴 포그바에 이어서 안토니가 이적료 2위입니다. 네덜란드 리그 최고액도 그의 차지. 이로 인해서 아약스는 2022년 여름 전세계 축구팀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약스 감독 테나흐는 아약스 선수만 비싸게 사들인다는 비판과 함께 성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리그 뚜껑을 열어보니 팀이 점차 손발이 맞아가면서 뿌역승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포지션상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역할을 맡게 될 안토니. 아약스에서 리그 10골 정도 넣어주었던 그가 과연 맨유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할지 빅 무대에서의 검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천재 축구 유망주였지만 명예보다 돈을 선택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